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를 힘돋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질병해방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의 화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서울대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한 책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주요 관리 포인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면, 그리고 운동, 영양, 정서 건강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논리적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건강에 대한 책 중에 어떤 한 부분에 꽂힌, 예를 들어서 음식, 아니면 운동, 아니면 정신건강, 영양, 한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책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4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강 관련 책을 많이 봤지만은 이 책만큼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인은 피터 아티아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세계적인 장수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인 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의학 3.0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의학 2.0이 이미 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후 조치라고 하면, 의학 3.0은 그런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쪽에 집중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과 수명 연장, 노화 예방의 비밀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생명은 끊임없는 도전과 마주하는 여정이다. 질병 해방은 이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질병과의 싸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의 처음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걀을 잘 받는 달걀바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누가 옥상에서 달걀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달걀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이 달걀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달걀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걀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달걀을 떨어뜨리는지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의학 2.0은 이 달걀을 계속 받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고, 의학 3.0은 근본적으로 달걀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의학 3.0입니다. 암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더욱더 괴롭힌 것은 이런 느린 죽음이었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장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변성이 있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런 느린 죽음들의 원인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장수는 2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마찬가지로 중요한 2번째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다. 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이 터진 뒤 대응하는 대신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병의 출현을 늦추거나 막기를 원해야 한다. 개입할 최적의 시점은 달걀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이란 뜻이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질환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라 시간표의 잘못된 끝자락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경고 표지판들을 무시하며 이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점에 개입할 기회를 놓친다. 건강장수를 추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더 넓게 말하자면 장수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만성질환을 막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의학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주빙에 올라가서 달걀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달걀을 받으려고 바닥에 이리저리 허둥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성질환 치료, 장기건강유지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의학 3.0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의학의 목표는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이 잘 되었기를 바라면서 절개부위를 꿰맨 뒤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종양이 출현하고 퍼지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 또는 첫 심근경색 사건을 피하거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의학 3.0의 목표다. 의학 3.0은 치료보다 예방을 훨씬 더 강조한다. 의학 3.0은 환자를 저마다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 본다. 의학 3.0은 건강수명,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에 의학 2.0은 대체로 수명에 초점을 맞추며 거의 오로지 죽음을 피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전환일 것이다. 의학 2.0에서 당신은 다소 수동적으로 배에 실려가는 승객일 뿐이다. 의학 3.0은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춰야 하며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위험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착화된 습관을 기꺼이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장 목표 전략 전술. 엉망이 된 끝자락 10년 대신에 모든 차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우리는 덤 10년 또는 덤 수십 년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죽음을 늦추고 추가로 늘어난 여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장수의 접근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목표, 전략, 전술. 능수능란한 전술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의학 3.0으로 마인드셋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뛰어난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나는 건강수명과 그 악화를 세 가지 범주 또는 벡터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첫 번째 악화 벡터는 인지력 쇠퇴다. 악화의 두 번째 벡터는 우리 신체 기능의 쇠퇴와 궁극적인 상실이다. 의학 3.0에서는 전술이 일상생활과 엮여야 한다. 말 그대로 전술과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자야 한다. 의학 2.0은 크게 시술과 약물 치료라는 두 가지 전술에 의존한다. 반면에 의학 3.0의 전술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운동, 영양, 수면, 정사건강, 외인성 분자이다. 외인성 분자는 약, 호르몬, 영양제 등을 뜻한다.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바뀐 또 다른 영역이다. 나는 예전에는 다른 무엇보다 영양을 우선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과 건강수명 양쪽에서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두 번째 전술 영역은 영양이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 증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라고 말한다. 즉,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 전술 영역은 수면이다. 좋은 잠은 우리가 타고난 생리적 수성 과정, 특히 뇌에서 이루어지는 수성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인지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가, 특히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빚어진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술 영역은 정서건강이다. 4장 백세인의 비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결.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이 욕망은 가장 오래 사는 이들이 독특한 습관과 관행을 알고 싶다는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질문을 할 만하다. 건강한 백세인들은 실제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울 것이 있다면 말이다. 그들은 정말로 위스키를 좋아하는 독특한 행동 덕분에 더 오래 산 것일까? 아니면 그런 습관을 지녔음에도 오래 산 것일까? 백세인은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래 산다.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고 만성질환 없이 더 오래 살다가 생애가 끝날 무렵에 더 짧게 앓다가 세상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백세인은 어떻게 만성질환을 늦추거나 피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장수하는데 유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정 포션을 차지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보다 수면, 영양, 운동, 정서건강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충분히 장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음식이 섭취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먹기보다는 적게 먹는 게 논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동물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서 효과는 분명히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적게 먹는 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적게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서 근육이 빠지고 그런 것들에 의한 로스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적게 먹은 생쥐는 정상적으로 먹은 생쥐보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종양이 더 적은 등 나이에 비해 뚜렷이 더 건강한 듯하다.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은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도 계산하는 듯하다. 배를 굶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동물이 덜 먹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냈다. 이 효과는 약물과 거의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용량 의존적인 듯하다. 실험한 거의 모든 모형생물에게서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모든 배고픈 동물은 회복력이 더 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듯하다. 6장 당뇨병과 대사건강위기.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불행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지에서, 특히 자기 자신에게 관한 무지에서 비롯할 때가 너무나 많다. 다음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겠지만 대사기능 이상은 이 모든 질병의 위험성을 대폭 증가시킨다. 따라서 먼저 대사기능 이상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뇌기사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없다. 비만보다 대사증후군이 문제다. 비만이 널리 문제가 되기 이전인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교 내분비학자 제럴드 리브는 체중이 지나치게 불어날 때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한 표지들이 동반되곤 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연구진은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종종 공복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혈압과 복부비만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환자가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지닐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컸다. 1980년대 리브는 이런 연관된 질환 집합에 증후군 X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윽고 그는 이 X인자가 인슐린 저항성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는 이런 증상 집합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며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높은 공복 혈당. 이 기준 중 3개 이상에 들어맞는다면 대사증후군을 지닌 것이다.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은 비만뿐이 아니다. 대사 기능 이상이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인슐린은 혈당 향상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포도당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돕는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은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인 피부 밑 지방이 사실 과잉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지방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우리는 남는 열량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다. 그러나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에너지를 계속 섭취한다면 피부 및 지방 세포는 서서히 채워질 것이다. 저장된 에너지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누군가가 피부 및 지방에 에너지를 저장한 능력이 한계에 이른 뒤에도 계속 열량을 과다 섭취한다면 이 에너지는 모두 어딘가로 가야 한다. 도넛을 먹든 다른 뭔가를 먹든 열량은 계속 지방으로 확 전환되겠지만 이제 몸은 과일 영양을 저장할 다른 곳들을 찾아야 한다. 마치 욕조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과 같다. 혈액으로 흘러들어서 중성지방이 많아진다. 간으로 흘러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기여한다. 근육 조직으로 흘러들어서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심장과 췌장 주위로도 흘러든다. 이런 부위 중 어디도 지방을 쌓기에 이상적인 곳은 아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이 지방 흘러넘침의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지방은 배로 침투해 내장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다. 피부 및 지방은 비교적 무해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내장 지방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 자신도 당신의 의사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간 내장 사이, 심지어 심장 주위 등 쌓이지 말아야 할 여러 부위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지방 흘러넘침이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나는 건강한 과일 스무디를 잔뜩 마셔대는 환자들이 같은 이유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치닫는 것을 본다. 과당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섭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고열량인 현대 식단에다가 액상과당을 거의 무한정 섭취할 수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사 이상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비만과 대사 기능은 둘 다 암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다. 이제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죽음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논리적 첫 단계가 대사 건강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차렸기를 바란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문제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하고 먹고 자는 방식. 이것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판세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나쁜 소식은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통해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지방 저장 유전자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현대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 심장병이 급습할 때. 심장병은 가장 만연한 노화와 관련 질환이지만 암이나 알츠하이머병보다 예방하기 더 쉽다. 우리는 훨씬 더 일찍부터 대처하고 예방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총 콜레스테롤은 사실 심혈관 위험과의 관련성을 따지면 그저 눈 색깔보다 조금 더 관련이 있을 뿐이다. 콜레스테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음식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줄곧 알고 있었죠. 우리가 닭이나 토끼가 아니라면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20년이 더 지난 뒤에야 미국 정부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는 자문위원회는 마침내 콜레스테롤은 과소비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다 라고 물러섰다. 우리가 맞서야 할 마지막 독설은 심혈관 질환이 노년층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20대나 30대, 더 나아가 40대에는 예방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HDL 입자가 좋은 것이고 LDL 입자가 나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LDL 입자가 동맥벽에 틀어박힌 뒤 산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즉 그 안에 든 콜레스테롤 분자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활성산소 종이라는 반응성이 강한 분자와 접촉해 변질된다는 의미다. LDL에 들어있는 지질의 산화는 죽상경화 연쇄 반응 전체를 촉발한다. 심장병의 두 최대 위험 요인인 흡연과 고혈압이 내피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흡연은 화학적으로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기계적으로 손상시키지만 내피가 손상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손상을 입으면 LDL이 더욱더 틀어박히게 된다. 산화한 LDL이 축적될수록 내피는 더욱더 손상된다. 더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HDL은 동맥 내피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고 일종의 동맥 산화 방지제처럼 LDL의 산화를 중화한다거나 중단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죽상경화를 막는 여러 기능을 한다. 심혈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단을 바꿈으로써 중성지방을 낮추고 더 중요하게는 인슐린 수치를 관리한 것이다. 젊고 활기 넘치는 듯 보일지라도 영상에서 동맥이 아무리 말끔해 보일지라도 거의 모든 성인은 어느 정도 혈관 손상이 일어나 있다. 죽상경화증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 수면, 2번 영양, 3번 운동, 4번 정서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학 3.0의 핵심은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모두들 건강한 100세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다른 내용들도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의 10% 정도 수준만 리뷰한 것 같은데요. 꼭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신다면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